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서구청, 재개발조합이 만든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흔적이 깃든 광천 시민 아파트를 일부 보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내려집니다. 오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이미 급등했습니다.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마약 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투사 회보가 제작되고 또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들불 야학 활동을 펼쳤던 광천 시민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헐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몇 차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아파트 일부가 보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서구청 또 재개발조합과 천주교 광주대 교구가 업무 협약을 맺고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69년 광주에 지어진 최초의 아파트인 광천 시민 아파트는 5.18 역사적 상징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5.18 직전 이 아파트에서 실제 살았고 윤 열사와 함께 임을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기도 한 박기순 열사가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을 진행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5.18 때는 이곳에서 투사회보를 찍어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곳은 광주 정신의 모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의 의미를 넘어 광주의 정의로운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광천 시민 아파트는 헐릴 위기에 놓였는데 광주 서구청과 재개발조합 측이 논의 끝에 보존 방안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아파트 3개 동 가운데 윤상원 열사가 월세로 살았던 나동을 보존하고 들불야학 수업이 진행됐던 광천동 성당 교리실을 원형 복원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로마가 새로운 건물 때문에 몰려드는 것은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형성되었던 로마 제국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존에 반대했던 재개발조합 측이 일부 보존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천동에는 오는 2027년까지 57개 동 5,6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 정신의 모태라 불리는 광천 시민 아파트가 실제로 보존될지 여부는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5.18 기록관은 10주년 특별 전시를 열고 박관현 열사의 묘지 이장 과정에서 나온 태극기와 부상자 치료 과정에서 나온 총탄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 140여 점을 소개했습니다. 5.18 기록물은 유품과 문서 4,200여 권, 흑백 사진 등이 있으며 지난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죠.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또 기준 학점만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게 되는 건데요.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전면 시행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호학 기초 수업이 한창인 광주 서강고입니다. 고3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대학 교수로부터 이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운영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인데 이 수업을 희망하는 광주의 7개 고교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닌 교수님들한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좋았습니다. 올 1학기 현재 81개 과목이 개설돼 대면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주체, 특히 교사들 사이에선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한 조사에선 교사들의 87%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현 입시제도의 틀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 형태만 바꾸는 게 현실성이 있냐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정착시켜 놓으면 그 이후에 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반을 다지지 않고 집을 세워놓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의 차이로 지역별 학교별로 학생들의 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과 부족한 교원 확보, 이에 맞춰 학교 시설을 바꿔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의 하나입니다. 교육 현장의 틀과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되는 고교 학점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비점 보완까지는 채 4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비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날이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저녁 남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점차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3시 무렵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30mm가량입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도 흐린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 섞인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먼지는 모두 해소돼서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약을 하다 적발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즐겨 찾는 곳에는 마약을 금지하는 경고문까지 등장했지만 마약의 종류는 오히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전남의 한 농촌마을. 두세 평 남짓한 텃밭에 양귀비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당시 주인은 몰래 양귀비 400여 그루를 재배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깨끗하게 다 뽑아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씨가 하나만 있으면 흩어져 갖고. 양귀비가 마약 단속의 대부분이었던 전남에서는 지난해 280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 넉 달 만에 48명이 마약을 하다 적발됐는데 4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만 모이는 업소가 따로 있지만 인근 상인들도 속사정을 모를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여기가 외국인 전용 지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베트남 식당 하니까 그래서 베트남 분들이 많은가 보다. 엑스터시, 헤로인, 합성, 대마 등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에는 마약을 금지하는 경고문까지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경찰이 마약 유통의 창구로 꼽히는 외국인 전용 주점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단체 마약 투약이 잇따르자 외국인 선원 노동자가 자주 방문하는 유흥주점 현황과 마약 판매책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관내 외국인 마약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경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치안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전망과 과제를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널어놓은 고추가 사라졌습니다. 수학기 전남에서는 매년 60여 건 압박해 농산물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많은 전남은 도시와 차별화되는 치안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됐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7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치안 행정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생활안전과 여성,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 사무국 조직은 1국 2과 5개 팀 규모로 도청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등 21명이 배치됐습니다. 전남 지역민들을 위한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경찰과 갈등을 겪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친절한 덫으로서 전국 자치경찰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의회 의원이 광주시청과 산하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A 의원은 지난 14일 시를 비롯해 공사와 공단 등 직원 6,500여 명의 소속과 직급, 주소가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A 의원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며 정보 공개가 어려운 경우 비공개 송부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 등에는 해당 의원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최근 실시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는 낙선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체육회 선관위는 낙선 후보들이 제기한 금품 제공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체육회 임직원들의 부당 개입도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실시된 광주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강근 전갑수 후보는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과 함께 법원에 선거 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달리는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인근에서 운전 중이던 7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 심리가 꾸준히 살아나면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는 이미 지난달 5%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중 광주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입니다. 1,200원대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2% 이상 치솟았습니다. 국제 원유가가 2배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기름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긴 쉽지 않습니다. 암만 해도 부담이 되겠죠.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국가에서도. 그러나 서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그렇게 너무 급하게 올려주면 안 된다고 봐야죠. 연일 폭등 소식이 전해지는 국제 곡물가도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밀이 국제 곡물 시장에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국내 밀가루값 인상도 시기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 빵과 라면, 과자값은 물론 외식비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재료 값은 자기들이 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이제 소비자하고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가격 올린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는 이미 지난달에 5% 이상 올라 소비자 물가 급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 지수도 5개월 연속 개선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사람들,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죠. 그럼에도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나눔 운동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부와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3월 첫 발을 뗀 순천형 권분운동.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지원을 시작으로 마스크 나눔과 자영업자를 위한 선결제, 그리고 권분 가게까지 모두 4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5번째 권분운동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심에 섰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결식아동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인근 아이들이라도 와서 마음 편하게 좀 먹고 갔으면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점포는 10여 곳. 음식점은 물론 옷가게와 미용실, 사진관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선뜻 동참했고 지금도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이제 지급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권분운동을 통해 학교마다 5명씩 모두 400여 명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나눔의 행렬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고요. 순천의 어깨동무 가게가 많이 알려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향해 내민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남의 수산물 수출액이 4월 말까지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은 김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이어 전복, 미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국은 56개국으로 일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수산물 수출 실적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한 번 더 최고 기록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한전과 함께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입주기업의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총 4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을 통해 졸업 후 취업률을 높이고 신입생을 끌어모으기 위해 학과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에 나서고 있는 광양의 한 고등학교를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위로 날아오른 드론이 농약을 뿌립니다. 드론은 이 학교 스마트팜과 학생들이 직접 조종합니다. 학생들은 드론에 이어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업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짓는 실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제철소에서 쓰이는 부품들의 작동 원리를 배우며 산업체 맞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서 실습을 하면은 더 원활하고 좋게 실습할 수 있어서.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양 하이테코는 올해부터 스마트팜과와 제철기계과, 반려동물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현장 실습생 산재 사고와 코로나 등의 이유로 5년간 꾸준히 감소해온 상황. 교육계는 이를 감안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학과 개편과 시설 확충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양 하이테코에만 지원금 30억 정도를 들여 첨단 직업교육 실습실을 열었습니다. 과감하게 학과 개편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개선과 학과 개편으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를 비롯한 15개 지역 혁신 플랫폼 참여 대학들은 내년에 광주 전남의 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등 6개의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고교 학점제를 지원하고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대구와 함께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광주와 대구가 아시안게임 유치의 뜻을 모았다며 오늘 국회에서 공동 유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기존 인프라와 대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개최가 가능하고 동서 화합을 통한 국민 대통합 실현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와 신양파크 호텔 공유화를 위한 대시민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그동안 진행된 무등산 환경보존 시민운동의 의의를 소개하고 시민 참여와 환경 보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민관정위원회는 지속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양파크 호텔을 공유화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낚시를 활용해 새로운 테마 여행 남도 낚시 여행 홍보물을 출시했습니다. 남도 낚시 여행은 전남의 안전한 낚시 여행을 위한 대표적인 낚시 명소 29개소와 낚시어선 출항지 정보, 금어기 등 필수 정보뿐 아니라 연계 관광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날이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 남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점차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10에서 30mm가량입니다. 지금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 흐린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어제 오전 중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 섞인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리고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3도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은 24도 안팎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5도 안팎 보이면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맑은 날씨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